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디어텍의 야심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디어텍이 공식적으로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AP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12일 아이폰 15 발표를 통해서 A 바이오닉의 스펙을 공개하기 직전에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는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쓴 A16 칩이 그대로 탑재되고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3나노 칩인 A17 바이오닉이 탑재되는 것으로 계속 보도되어 왔었습니다.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애플의 3나노 칩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3나노 칩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밝힘으로써 3나노 칩의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그 마케팅 차원에서 이번 공개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이 3나노 고객과 관련해서 TSMC 웨이 저자 CEO는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일단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핵심은 3나노의 첫 번째 노드인 N3, 이 N3를 N3B라고도 합니다. 이 N3 노드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으며 올 하반기에 N3 노드를 통해서 스마트폰 AP뿐만 아니라 HPC 분야 칩도 양산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올 4분기부터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의 양산도 시작된다고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첫 번째 노드인 N3와 두 번째 노드인 N3E는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그 N3 같은 경우는 높은 설계 비용과 노드 구현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 만큼 비용이 비싸다는 게 다 흠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그 N3E는 그 범용 노드입니다. 기존 N3보다 EUV 공정 개수가 6개 가량 작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N3E의 문제는 SRAM 밀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 가격 등을 모두 배제하고 칩 성능만 놓고 비교해보면 2세대 격인 N3E로 만든 칩은 1세대, 3나노 1세대인 N3 칩보다 성능 측면에서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N3와 N3E의 장단점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 저자 CEO는 올 하반기에 스마트폰 HPC 분야에서 공이 N3 부분에서 칩 제작 오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는 애플의 AP와 애플의 CPU인 N3일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올 4분기에 양산이 시작된다는 TSMC 3나노의 2세대 노드인 N3E 노드를 어떤 팹리스가 가장 먼저 활용할까가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미디어텍의 발표로 이 고객이 미디어텍으로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미디어텍의 경우는 수율이 이제 55% 커봐야 60% 수준으로 제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애플이 이미 60%가량 생산 용량을 다 잡았다는 TSMC N3 노드를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하의 애플마저 아이폰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을 나누면서 올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는 이전 아이폰 14 모델에서 쓴 A16 칩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미디어텍으로서는 급하게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1세대 노드인 N3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세대 노드인 N3E로만 양산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먼저 3나노 칩을 내놓은 팹리스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애플에 앞서 야심차게 발표했다고 봅니다. 미디어텍으로서는 이번에 3나노 칩 양산을 발표하지만 실제 이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출시는 빨라야 내년인 2024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초 무렵일 것으로 봅니다. 발표는 애플보다 며칠 앞서 있지만 올 연말 3나노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애플을 출시 측면에서는 앞서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과 퀄컴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는 4나노에서 만드는 칩을 내놓고 3나노 칩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후년인 2025년 초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만 나와도 자신의 AP인 디멘시티 우수성을 가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디멘시티 제품을 쓸 스마트폰 업체는 사실상 중국 업체밖에 없습니다. 미디어텍의 최고급 AP인 디멘시티를 애플이 쓰겠습니까? 삼성이 쓰겠습니까? 삼성이 디멘시티 채용을 탑재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첨단 모델은 역시 엑시노스와 퀄컴 스냅드래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AP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디어텍이 확보할 수 있는 업체의 전부에 가까운 기업이 모두 중국 스마트폰 업체입니다. 다만 디멘시티급이 정말 업그레이드돼서 점핑하게 되면 퀄컴의 중국 스마트폰 탑재 물량이 줄고
이 퀄컴의 자리를 미디어텍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을 두 개 꼽으라면 단연 TSMC와 디멘시티입니다. 팹리스의 디멘시티, 파운드리의 TSMC는 대만의 대표 기업으로 불러도 무방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로를 띄워주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야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팹리스 파운드리를 다 하지만 미디어텍과 TSMC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죠. 이번처럼 미디어텍이 퀄컴과 삼성을 제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3나노 AP를 가장 먼저 내놓는다는 보도가 나오면 이는 자동적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라이벌인 TSMC가 그 3나노 칩 수주를 최초로 했다는 뉴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멘시티가 최초로 3나노 AP를 설계했고 이는 TSMC가 최초로 3나노 칩을 만드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디멘시티 칩은 항시 TSMC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TSMC에 기여하는 미디어텍의 지분도 큰데요. TSMC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텍은 전체 고객 중에 애플에 이어서 AMD와 2위 자리를 다투는 기업이 바로 미디어텍입니다. 이런 미디어텍의 AP는 또 조건 반사적으로 중국 스마트폰의 AP로 기결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텍의 발전은 중국 스마트폰의 성능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중화권에서 미디어텍의 AP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디어텍은 이번 그 3나노 칩 소식 전에 떠들썩한 뉴스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쯤에 2022년 7월께죠. 미디어텍과 인텔 파운드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칩 대부분을 TSMC에서 만들고 있는 미디어텍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능력을 추가해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에 나섰는데요. 이 와중에 인텔과 붙어버린 것이죠. 미디어텍도 TSMC처럼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양안 관계가 불안해지면 미디어텍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기에 서구권 기업과의 공급망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외신에서는 미디어텍이 인텔 16나노 공정을 통해서 칩 양산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인텔이 실제로 미디어텍 AP 양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파운드리 후발주자 인텔로서는 기존 TSMC, 삼성 고객 빼앗기에 나서야 하는데요. TSMC의 대형 고객 중에서는 그나마 미디어텍이 인텔이 접근할 여지가 가장 많은 고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텔 파운드리가 노려야 할 기업이긴 하지만 인텔 프로세서 경쟁사이기 때문에 다른 팹리스 입장에서는 인텔 파운드리의 물량을 주기가 좀 찝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미디어텍이 그렇다고 인텔이 TSMC로부터 뺏기 쉬운 팹리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미디어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중추 팹리스 기업이고 TSMC와의 연결고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범중화권 기업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기업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AP 업체라는 점에서 이 기업이 미디어텍이 쉽게 인텔로 파운드리를 이원화할 것으로 보기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다만 인텔 입장에서는 파운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어텍의 칩 물량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텍의 경우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 개수로는 이미 퀄컴, 삼성,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불황으로 중저가 모바일 AP 시장이 커지면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는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도 미디어텍 AP 탑재를 조금씩 늘리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디어텍이 AP 성능 향상을 위해서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치 삼성이 ARM 말리를 벌이고 AMD의 RDNA에 기반한 GPU IP와 협력을 하는 것과 유사한 구도죠. 이 냉정히 보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AP 가격은 퀄컴 스냅드래곤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슷한 사양이라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브랜드 힘이 퀄컴이나 삼성에 비해서는 많이 처진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많이 팔려야 퀄컴이나 삼성에 비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보급형 AP 중 최고라는 의미지만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칩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TSMC 3나노 칩 발표도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미디어텍의 발표를 보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 구도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